백 교수님, 김용 네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이 김용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김용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그리고 그렇죠. 뇌물 7천만 원 이거 받은 걸로 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유증교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유증교사를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 씨, 서모 씨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지금 15일에 발부가 된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사실은 김용 그 씨가 찾아와서 그 다음에 1억 원을 전달을 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에 이 서씨 박씨라는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소위 말하면은 건넸다는 시점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면으로 그거를 조작해서 제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모 씨한테 이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 서모 그리고 김용의 변호사인 이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유증을 좀 해더라. 당신하고 그때 같이 김용하고 경기도의 컨벤션 센터 그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 이걸로 지금 유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유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법정에다가 서류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할 때 내가 그 김용 씨하고 같이 그 이러한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수사가 진행되면서 허위라는 게 밝혀졌어요.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 사실을 시인을 해버립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허위,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서면도 제출하고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를 두 사람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의 그 실질심사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증거인멸의 소지가 높다. 이렇게 돼가지고 15일날 영장을 발부를 해버린 것이죠. 지금 이 영장을 발부한 것의 의미가 하나는 전에 이 이모 씨 말하자면 유증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 김명수 사법부 때는 그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때 1차 기각이 됐던 거예요. 아니 이모 씨 그 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그 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청구를 했는데 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가 됐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 해서 그냥 기각을 했는데, 지금 조의대 사법부가 들어오면서 사법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지난 12일에도 그 대장동 재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측에 가서 우리 지금 그 피습 사건으로 말도 제대로 못해서 재판에 못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재판 못 옵니다. 지연된다. 예정대로 23일 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렸잖아요. 재판 지연 전략 쓰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판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이 김명수 사법부에 같았으면은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주모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증교사 뭐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점 하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두 사람이 그런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윗선들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정치 진영에 대한 재판 지연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예.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직접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그 법원의 판사들 재판부에 이게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재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지연 전략이라든가 또 소위 말하면 그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명확하게 재판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런 어떤 그 획일적인 걸 떠나서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에 입각한 양심에 입각한 법률에 의한 법리에 의한 그런 판단을 하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 정도의 그 위증을 했다. 소위 말하면은 김용이 그 뇌물 수수를 한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네. 내가 이 얘기를 업무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 교사 내지는 증거인멸이거든요. 네. 그럼 당사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영장 기각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위 말하면은 이 주범이 아닌 종범 스타일이거든요. 이 두 예. 사람 서씨 박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증 교사의 책임을 물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부분은 법원의 지금 기류가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고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이 위증교사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교사 재판의 당사자 아닙니까? 원래는 1월 8일 날 위증교사 그 첫 번째 이제 본재판이 들어가려고 네, 했는데 심리 피습 사건이 나면서 22일인가 2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사안은 똑같아요. 위증교사를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죠. 김진성 씨.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그 위증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녹취록까지 지금 다 나온 다 상황이에요. 제출됐어요. 이미 언론에 그러면 보도됐고. 이재명으로서는 이떨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 소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위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법부의 판단을 오인케 하거나 예. 그다음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재판을 방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증이. 예. 그다음에 또 이중 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중 교사로 인해서 그대로 진행이 돼서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 예. 소위 말하면은 사법부의 그 여러 가지 법 질서를 그 해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그 형태의 범죄다 이렇게 보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도 이제 위증 교사를 했던 두 사람이 구속이 이제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요청을 했어요. 더군다나 뭘 했어요? 그 형식의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까지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아주 죄질이 나쁘죠. 사실은 진짜 그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그 범죄이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 떨고 있니라고 하는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 검사 사칭한 거 이른바 그 정자동 파크뷰 특혜 분양 네.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한테 취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 검사를 사칭해 가지고 PD, 150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죄를 이게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그 선거 그렇죠. TV 토론 때 나는 그게 아니고 그 담당 PD가 다 했는데 내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공직선거법으로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로도 걸려 있고 위증교사 이분도 이준교사는 지금 이제 그 김병량 그 전 사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인 그 김진성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녹취까지 다 지금 드러나 버리거든요. 예. 검찰이 녹취를 입수해서 재판부에 또 이걸 다 틀어서 알려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그동안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김명수 알박기로 좀 진보 좌파 성향이다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진수 영장 전담판사가 캠프 상황실장 두 사람 딱 영장 발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재판 이재명도 위중교사 문제 본인과 관련된 그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은 당사자도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화 건 사람하고 그때 뭐 최철호 PD하고 김병장 시장은 돌아가셨으니까 뭐 빼고 나면 한 사람 몇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증인신문이라고 해봐야 뭐 그게 그 시간이 크게 갈 네.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김진성 씨하고 녹취가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 목소리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내 목소리가 만약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제 음성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게 심리가 종결이 되거든요. 속행이 됐을 때 그러면은 총선 전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법관 인사가 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인 내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법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도 이게 속행이 된다라고 하면 심리 속행이 되면은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인사하고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김용 사건의 위중교사의 그 범죄 정도와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중교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 후자 이재명 대표 건이 더 범죄의 성격으로 보면은 죄들이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서씨 박씨 상황 캠프 실장을 했던 캠프의 상황 실장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종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축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김용을 위해서 본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제 교사를 위중교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사자 지위예요. 예.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련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위중교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행위에 대한 감경 처분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지위에서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어떤 그 이재명 그 지사 위치였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 이중교사를 했다는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재질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항소나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이전에는 어떤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유죄 선고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번 이재명 위중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금고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인 집행유예 이게 나올 수가 그렇게 있죠. 나올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항소라든가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바뀌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직접적인 그 어떤 채증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확실하게 지금 녹취라든가 이런 게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또 당사자가 시인을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기일을 벌기 위한 방편이지 대법원은 법리적인 해석만 합니다. 법리적인 해석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뒤바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명수 사법부라 한다면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은 좀 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법부가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도 이제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이 상당히 점차 올해 4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4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원칙과 상식 당은 쪼개지고 있고 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뭘 그 정치 그 지형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피습을 당한 경우에 이렇게 동정 여론이라든가 지지 여론이 오르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 지금 원칙과 상식 탈당,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금 뭐 현근택 변호사라든가 네. 강 의원은 물론 자기가 접었더라고요.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내부적인 어떤 부분인데 지금 저기 누굽니까? 박도봉의 저 성복의 누굽니까? 박용진. 네. 거기에는 박용진 또 의원은 그 정봉주. 성추문에 공천하는 건 망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봉주 의원도 물론 그게 사면이 되고 뭐 그 밝혀졌지만 결국은 성무리로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박용진 지역구에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쳐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악전고투하는 지금 형국인데 본인이 스스로 결단할 건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국민에게 내놓는 일성이 저는 가장 궁금해요. 예. 아주 뭐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펄펄 날아가고 팔도 사나이 닉네임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야권의 대표라는 사람이 또 피습을 당해가지고 또 당내에 갖은 어떤 악재가 지금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발걸음이 천근만근일 걸로 생각이 되고 당무 복귀할 때 국민을 향한 일성 이게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걸 또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